맞습니까? 수많은 외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쪼개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운홀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은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업무보고 중간쯤에 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보고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중계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보고 할 때 공무원들이 힘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보고 딱 끝나는 날 다들 속으로는 아우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쉬어야지 이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자고.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한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외교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적절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관계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청와대로 이제 옮긴 뒤에 청와대 옆에 총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삼청동 수제비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비 먹고 우리 총리 공간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아우 도대체 금관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 뭐 샤오미 셀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 잠 못 자고 그거 지어서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국익을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탄국가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 6개 있는 금관 중에 6번째 가장 좀 화려한 금관의 모델을 선물한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걸 들고 갔대요. 그 나라에서 건설 휴주할 게 있었어요. 원래 자기 차례 아니야. 딴 나라 받기로 돼 있었어.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약간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 대통령 정상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그리고 수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한다의 이유가 외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였어? 아니잖아. 유학파였어? 아니잖아. 외국 가서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외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국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틀을 정하는 문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씨앗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큰 나라 몇몇 정도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저들을 거의 매주 간격으로 쭉 당대표가 만나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시는구나. 그러한 치열한 국정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경제를 해왔습니다. 한미반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을 개인 1대1로 또는 정말 많이 만났어.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관세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같이 의논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독재자 시절이었다면, 저런 만남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뭔 짓을 할까? 뒤에서 뭔 소리를 할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CEO, 기업 CEO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구릴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 경제, 노동 어떤 한 분야의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 B, C, D, E. 여기 우리 김성주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정책위 부의장을 하셨고 지난 제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것을 할 때 A, B, C, D라는 것을 처음에 그 틀을 만들어서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문화와 컨텐츠, D, 디펜스, 방위산업, E, 에너지. 우리는 이것이 미래로 가는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이것을 살려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고 예산에 넣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초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최초로 우리 AI 수석 그리고 장관의 AI 최고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모셔왔고 AI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집어넣기로 했고
GPU 26만 장 이상을 확보했고,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의 강국들과 경쟁해낼 수 있는 다양한 한편 데이터 센터, 여기는 피지컬 AI 실증, 이런 틀을 만들어냈고, 비바이오, 신약, 농생명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바이오위원회를 딱 정리해서 이제 당연한 컨트롤 타워로 가려고 하고 있고, 컨텐츠 앤 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지금 아리백산단, 전북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북은 이 중에서 뭐뭐에 연관이 되느냐. AI, 연관되죠? 피지컬 AI. B, 농생명, 바이오, 연관되죠? 컨텐츠 앤 컬처, 당연히 관광 등 연결되겠죠. D, 디펜스, 아주 주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E, 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관되죠? A, B, E가 특히나 전북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이 독재도 하고 정치도 엉망으로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 하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집중점을 못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집중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온 김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결국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것 같은 문화국가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한류의 경쟁력이 보이고 있는 대로 문화국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그림이 뭔지 아세요? 국중박.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지금 관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이 너무 자부심에 차서 이 자랑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국중박이 줄을 지금 저렇게 서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3위라는 겁니다. 지난해 6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1위, 2위가 어떤 나라냐? 루브르, 파리나 뉴욕 이런 데예요. 그런 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은 남의 나라의 반틈 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만 갖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일본 등을 포함해서 세계 100나라 이상의 박물관장들이 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어지간한 나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신 어르신들만 오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와 함께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든지 거기에 프리미엄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